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 재확산. 무료 검사를 안 해주는 탓에 발표되는 환자 수는 적은데 주위에 코로나 환자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와 함께 접촉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또 가족이 걸렸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 반면 옷깃만 스쳐도 걸리는 사람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코비드19 바이러스와 면역,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슈퍼 면역자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역을 높이기 위해 장내 단쇠지방산을 만들어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링크 넣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계속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고 있고 재유행이 점화되면서 다시금 면역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가족이 걸렸다면 한정된 공간에서 바이러스 노출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도 잘 안 걸리는 걸까요? 문제는 면역력일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장내 단쇠지방산이 풍부해서 장벽이 튼튼하고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높은 사람은 면역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출동하는 T세포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가벼운 감기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것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해 교차 반응 수준의 보호를 가지기도 하고요. 과거 기억이 없더라도 감염세포를 식별해서 공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얼른 죽여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복제가 안 되도록 조기 진화가 가능한 거죠. 확진자 접촉에도 잘 안 걸리거나 아주 가볍게 걸렸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은 T세포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세포는 감염과 암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데 필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계속 생겨도 T세포가 잡아먹어서 암에도 잘 안 걸린다는 거죠. 코비드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T세포에도 세포독성 T세포, 기억 T세포, 헬퍼 T세포, 조절 T세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독성 T세포만 지나치게 활발하다면 내 몸 세포가 그만큼 공격을 받는다는 거고, 헬퍼 T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나오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죠?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심각한 염증 반응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에게 중증으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절해주는 조절 T세포, 즉 T레그가 있어서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는 과잉 면역 반응을 약화시켜서 자가 면역을 예방하고 있죠. 어려운 말은 외울 필요 없고요. T세포가 감염 시 바로 작동하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조절 T세포까지 잘 작동하면 베스트라는 거죠.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 및 단쇠지방산과 같은 항염증 분자의 생성을 촉진하여서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염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수 있는 잠재적인 이유가 됩니다. 건강한 장은 T세포의 조절 및 분화를 지원할 수 있고, 이는 코비드19의 효과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장의 면역세포의 70%가 분포합니다. 면역의 1차 관문이 점막이고 그 다음이 위와 장 건강이에요. 코로나가 걸렸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염증인데 호흡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몸의 혈관과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죠.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은 만성염증이 생길 확률이 낮고 중증 코로나 증세가 나타날 위험이 적어요. 여기에 핵심 성분이 단쇠지방산입니다. SCFA라고 하는데 낙산, 즉 부티르산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는 대장의 장벽을 복구하고 대장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단쇠지방산은 T세포 생산을 강화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보다 균형 있고 효과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면역의 1차 관문이 점막이라 했는데 장내 유익균이 호흡기 점막 보호에 연관된 점막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낙산이 부족할 경우 장벽이 파괴되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기 쉽죠. 장이 세면 바이러스, 독소, 미세기생충,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들이 그 틈으로 유입되어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고요.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낙산 자체를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낙산을 생성하는 낙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에 잘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기저질환이 없고 마스크, 손소독, 코세정, 가글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또한 장 건강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상태가 코비드19 감염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장내 미생물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 균총을 이루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양, 원체의 방어, 면역 체계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자가 면역 질환 및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프로바이오틱스와 코비드19 바이러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네이처 인디아에 게재된 연구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그룹을 조사해 봤더니 면역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진 유익균이 고갈된 그룹은 전염증 매개체인 TNF-알파, 인터루킨-10, CXCL10, CCL2 수치 증가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위장관 내에서도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기회주의 병원체인 코프로바실러스, 클로스트리dium 라모슘, 클로스트리dium 하더웨이의 증가와 질병의 중증도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평상시 얌전히 있던 유해균들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조성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필이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난 후에도, 즉 걸린 후 검사할 때 이제 음성이 나와 하는 때라도 최대 30일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왜 생기는지 감이 오시나요? 음성 나오는데 몸 컨디션은 안 좋고 증상은 남아있는 것, 염증 반응이 남아있는 것 이해되시죠? 그런데 건강한 피험자에 비해 대사성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박테로이데스 같은 유익균이 감소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유익균이 적어서인지 유해균이 늘어서인지는 연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서로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익균의 증가는 유해균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겠죠. 예로부터 한방에서 대장과 폐는 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바로 장폐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장내 유익균은 단쇄지방산을 생성해 건강한 장벽을 만듭니다. 이런 단쇄지방산과 같은 대사산물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군은 폐에서 면역세포, 항체 반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장은 인플루엔자, 코비드19 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 감염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내 유익균 하면 유산균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유산균도 수많은 연구에서 코비드19 감염과 예후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내 장에 맞는 유산균을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단지 유산균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 떠납니다.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단쇄 지방산 중 대장 점막을 복구하는 낙산을 생성해주는 낙산균을 주목해 주시면 좋은데요. 낙산균은 장점이 참 많아요. 낙산균 중에 K낙산균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해 우리 장에 맞고요. 위산과 담즙산 열에 강해서 장까지 살아서 갑니다. 열에 강하니까 더운 여름철에 아무렇게나 가지고 다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식전, 식후, 공복 영향받지 않고 아무 때나 드셔도 괜찮을 정도로 매우 편리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현기성이라 대다수 유산균의 무덤인 대장에서도 잘 산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장에서 K낙산균은 200mg당 112mg의 낙산을 생성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K낙산균 베타글루칸이라는 제품 링크를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이 낙산균 그 중에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 제가 골라놨습니다. 이 제품은 낙산균 200mg과 면역에 좋은 베타글루칸이 함께 들어있어서 특장점이 있죠. 또한 장벽의 복구를 위한 낙산이 추가로 들어있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별도로 낙산 프라임 SCFA라는 제품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낙산균 200mg과 낙산 200mg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재고가 다 소모되면 새로 리뉴얼됩니다. 리뉴얼 제품은 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낙산 함량이 줄어들 거라고 하네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서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고구마, 각종 야채 등을 드시면서 적절한 운동도 겸하시면요, 면역력과 장 건강이 동시에 좋아지실 겁니다. 물론 낙상균도 주의사항이 있고요. 주의사항과 낙상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추석과 설 연휴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이 다가옵니다. 집안에서 마스크 쓰고 만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장 건강 면역력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개인 위생 수칙과 장 건강 잘 지키셔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보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